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체질 개선에 성공시킨 파울루 벤투 감독은 현재 포르투갈로 돌아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조별 예선에서 모국을 꺾자 포르투갈 대통령이 나서서 축전을 보낼 정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얼마 전에는 현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에서의 경험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길지 않은 인터뷰였지만 그 사이 곳곳에 묻어있는 한국에 대한 애정에 팬들은 문화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벤투 감독의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줬는지,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이야기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수준의 삶을 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부러운 표현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벤투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공식 기자회견 외에는 그의 축구 철학이나 세세한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내뱉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때문에 오해한 한국 팬들은 벤또, 도시락 등 조롱의 표현과 함께 그를 비판하는 일에 열을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간만에 매체에 얼굴을 비춘 것은 바로 그의 한국 생활과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 전반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스카이 스포츠의 포르투갈 버전 방송이었는데요. 아나운서는 벤투 감독에게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일화를 먼저 물었습니다. 영국 출신 테일러 주심의 편파 판정과 퇴장, 브라질의 댄스 세레머니 등에 대한 생각, 모국 포르투갈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소감, 그리고 이때 관중석에 있어야만 했던 소감 등을 물었고요. 이후 이야기는 인터뷰의 하이라이트인 벤투 개인의 삶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죠. 진행자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땠는가라는 가벼운 질문을 던집니다. 분위기를 환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었는데요. 벤투 감독은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문을 떼고 혼자서 인터뷰를 주도해 나갑니다.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후 정착한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대표팀 감독이라면 뭐 저택까지는 아니라도 관사처럼 그럴싸한 마당도 있고 교통도 편리한 요충지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벤투 감독은 꽤나 소박했던 것 같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는 2018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아파트 단지에만 살았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을 한 번 하고도 더 살았다고 봐야 하는 기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이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1년, 2년 이렇게 흐르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고 생활에 익숙해지거든요. 벤투 감독 가족 역시 이 단지를 썩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파주 트레이닝 센터와 가까웠고 서울 종로구에 축구협회를 오가기에도 멀지 않았으며 아파트 단지 안에 자신과 일하는 코칭 스태프팀 가족이 모두 모여 살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양인의 생활 습관에 익숙했을 텐데 한국식 아파트 단지의 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완벽하게 즐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득 신기하면서도 재밌어집니다. 실제로 벤투 감독과 가족은 일산에서의 생활에 100% 만족하고 로컬이 되어버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일산 신도시의 복합 문화 공간이자 쇼핑몰인 벨라시타, 조용하고 낮은 건물이 즐비한 동네 가운데 멋들어진 카페와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밤가시 마을과 킨텍스 현대백화점,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벤투 감독을 봤다고 하는 목격담도 한가득이고요. 한 주민은 TV에서나 한 번씩 볼 법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벤투 감독을 평소 생활하며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동네 원어민 교사나 주재원 가족인 것 같았다라는 재미난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워낙 동네 곳곳에 찐 맛집을 잘 아는 것 같다는 놀라운 증언도 쏟아져 나옵니다. 밤가시 마을에 일산 젊은 청년들 중에 멋 좀 부린다는 이들만 모인다는 브런치 식당이나 레스토랑이 유난히 많은데 골목 구석구석 곳곳에서 벤투 감독 부부가 나타난다, 일산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는다 등 일산 원주민보다 더 원주민 같다는 일화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같이 부들부들한 이야기만 쏟아져 나오는 것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절대 권위적으로 주민들을 대하지 않고 외려 친근하게 주민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사인이나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할 때면 귀찮은 내색 없이 언제나 웃으며 응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점은 웬만하면 먼저 사인을 남겨주는 센스를 발휘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인지 벤투 감독이 축구 팬들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먹는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생활 공간을 공유하던 주민들만큼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정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과 한국 생활을 즐긴 것은 비단 벤투 감독 자신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내조하던 아내가 SNS에 올린 일상사진을 살펴보면
이 부부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요. 먼저 그녀는 서울 석촌호수, 제주도 천지연 폭포 같은 아줌마 전용 포토존을 귀신같이 찾아다녔습니다. 벤투 감독과 팔짱을 끼고 사진 찍는 부부의 모습은 한국의 흔한 50대 부부 모습이었는데요. 당연히 네티즌들 역시 뜨거운 반응이었죠. 이처럼 벤투 부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일생일대의 기억에 남을 경험으로 꼽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 역시 스카이 스포츠 방송 진행자에게 죽을 때까지 기억할 소중한 추억이라는 표현과 함께 따뜻한 미소로 답했고요. 실제로 이는 주민들과의 쌍방향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거주했던 단지 주민들은 그가 포르투갈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자비로 그동안 즐거웠다, 이웃이어서 자랑스러웠다는 등의 인사말을 포르투갈어로 정성스레 제작해 걸어둔 것이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포르투갈 언론들 눈에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사 아볼라는 53세의 포르투갈 감독이 귀국하자 집 주변에 현수막이 걸렸다. 벤투 감독은 한국인들에게 큰 지지와 사랑을 받았고 이는 그의 커리어 전체에서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뜻깊은 일이었을 것이다 라며 보도했는데요. 이에 질세라 이례적으로 주한 포르투갈 대사도 SNS를 통해 한국 생활 이모저모와 멋진 점을 알리는 일에 동참합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정문화와 함께 벤투 감독이 밤낮 할 것 없이 동네를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멋진 치안을 자랑한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벤투 감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뚝심 있게 4년간 대표팀을 이끌어왔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월드컵 성공의 중심엔 손흥민의 마스크 투혼, 신의 공격수 조규성의 등장 등 선수들의 노력이 따랐지만 한국 축구를 바꾸기 위해 4년 뚝심으로 버틴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 파울루 벤투 감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실 국내파 위주로 치른 동아시안컵에서 두 번째로 일본의 0대3 참패를 당해 우승을 놓쳤을 때도 그를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을 정도로 그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철저한 비난과 비판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실 대한축구협회 내부적으로도 벤투 감독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올해 초 최종 예선을 마친 뒤 재계약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벤투 감독을 놓치고 말았고요. 협회는 금전적인 문제라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협회가 벤투 축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월드컵 성패와 상관없이 벤투를 붙잡았을 것이거든요. 아르헨티나의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안긴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도 2018년 이후 4년간 팀을 만들어 왔습니다. 벤투가 남긴 4년은 이전 한국 축구엔 없던 특별한 유산입니다. 이것을 일회성 성공으로 기뻐하고 소비해버린다면 카타르에서의 성공은 사상 누각이 되어버릴 겁니다. 부디 한국에서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추억하는 한국 축구를 아끼고 잘 가꾼 벤투 감독의 유산이 멋지게 이어갈 수 있도록 협회가 힘쓰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